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이 중앙일보 사설자에는 매우 중요한 논제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를 내세워 가지고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인가?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인가? 추미애를 내세워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인가? 이런 제아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이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 검찰은 정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론과 관행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법규까지 어기는 추미애 법무장관, 자기 말 안 듣는, 추미애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론과 관행도 무시하고 심지어 법규까지 어기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법무부의 폭주,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건 목불일견이라고 그러죠. 눈뜨고는 정말 볼 수 없는, 정말 속된 말로 꼬라지, 꼬라지, 그런 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유라든가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그 검찰총장한테 대면 감찰 통보를 하고, 그것도 평검사를 내보내가지고 모욕 주고 망신 주고,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서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건 감찰 규정에 위배되고 직권남용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다.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법조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가 어제 오후 2시에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하겠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놓고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대검에서 오지도 않아 놓고 그들이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찰 불응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고 이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을 갖다가 어저께 오후 2시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잖아요. 대검에 감찰을 시키겠다 하고 통보까지 하고 오후 2시에 하겠다 해놓고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침에 리얼메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8주 만에 최하를 갖다가 기록을 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최하위를 조국 사태 이후에 58주 만에 최하위의 지지율, 리얼메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친정부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친정부의 상당히 호의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들이,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얼메타가 조사한 그 결과에 따르면 조국 사태 이후에 58주 만에 최저의 대통령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뭘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되나, 야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야성도 발휘하지 못하는 김종인, 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차범위 내로 딱 2몇 %인가 3%인가 차이밖에 없이 딱 근접되어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또 말이 많은 내용의 어떤 상황에서 감찰까지 하면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부 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관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총장 감찰 추진의 의도. 윤석열 총장은 이거는 완전히 몰아내야 임기 말하고 퇴임 후가 안위가 보장된다는 청와대나 여권의 판단 때문임을 국민은 다 안다고 이 중앙일보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음험한 의도를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
절차도 관행에 맞지 않은 수준을 넘어 위법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무부는 일방적으로 총장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으려고 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젊은 검사 2명의 손에 공문을 쥐어 보냈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중국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을 연상시킨다고 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법무부는 무소불위, 혼자서 이런 무소불위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 시에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3조에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는 소속기관장과 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비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도록 15조에 그렇게 감찰 요건을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깡그리 어긴 겁니다. 이런 법무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위병이라고 그러죠. 중국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을 연상시킨다고 하죠. 안 되니까 평검사 둘이를 갖다. 예를 들면 군으로 따지면은 대위급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한테 감사하러 보냈다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위관급을 갖다가 장관급 별 4개 이상을 탁 가서 직속 상관을 조사하자. 이 검사 둘이는요, 아무리 명령을 받고 거기를 갔어도, 법무부 장관 명령을 받고 갔어도 그들 두 검사는 검찰사에 남습니다. 검찰 역사에 남습니다. 어떻게 남겠습니까? 그들 둘은 희생자입니다. 희생자. 왜? 검찰총장에게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거는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그거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꼬리표가 이제 계속 따라다닙니다. 인천지검 형사 1부장 김용규 부장검사는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찰관실로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을 받아서 이 사람이 형사 1부장이 하기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모양인데, 파견되자마자 그 임무부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왜 파견됐느냐, 이러이러한 임무부여다 하니까 이 김용규 부장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나 안 하겠다. 이거는 부당하다.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할 이유가 안 된다. 왜? 증거도 없고 조건도 없고 법 규정이 다 어긋나니까 말이죠. 이 법무부 감찰 규정에 어떻게 되냐면, 감찰 시에는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제3조. 같은 조항에는 소속 기관장과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비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하도록 한다. 15조. 감찰 요건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 중앙일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찰 사유를 제대로 통보받아야 위법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대검 측 주장에는 하등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추 장관을 고발하고 고발이 들어왔으니 수사하겠다며 검찰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한다면 추 장관은 두말을 않고 따를 것이냐?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찰을 맡기려고 긴급 차출한 부장검사가 위법한 감찰이다. 법에 위반된다. 하면서 거부해가지고 이틀 만에 돌려보냈다는 건 언론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인천지검 형사 1부장. 그 형사 1부장이 또 누구냐? 호남 출신입니다. 거기다 또 누구냐? 대통령의 경위법대 후배이고 이성윤 지검장의 후배입니다. 코드로 통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딱 이건 법에 어긋난다 하고 딱 하니까 바로 가자마자 그러니까 하루 만에 또 나가. 너 검찰로 가. 하고 하루 만에 파견 취소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래, 검사들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검사들은 이 김용규 검사는 이렇게 코드 검사라고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법대 후배에다가 대통령 후배죠. 대통령 대학 후배죠. 이성윤 지검장 경희대학 후배죠. 또 호남 출신이죠. 호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평검사 둘이는 기계가 만장해야 될 그 법을 갖다가 들어온 분이 이 검사 두 검사는 자기들도 법조항 알았을 거라면 이거는 불법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더더욱이 직성상간에 대해서 이 근거가 없이 법에 없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딱 했으면은 그 검사는 앞으로 검찰사의 훌륭한 검사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검사들 둘이도 어떻게 해서 검찰총장을 이 불법한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면담을 요청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감찰을 맡기려고 긴급 차출한 부장검사까지 딱 위법한 감찰이라고 딱 파견 가서 딱 임무부여 말 들어보니까 이걸 딱 알고 거부를 딱 하니까 바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또 다시 취소 명령. 법무부는 일선지검 인력을 배려한 파견 해제를 하지만 파견 발령을 낼 때는 안중에도 없던 일선청 사정을 불과 이틀 만에 고려했다는 설명을 정말 믿으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위법투성이 감찰 이런 시도를 하는 이것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감찰을 주도한 추장관과 감찰 담당관뿐만 아니라 애꿎게 동원된 젊은 검사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감찰을 주도한 추장관, 감찰 담당관뿐만 아니라 애꿎게 동원된 젊은 검사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추장관 혼자 벌이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이 사설은 적시합니다. 인상고자의 대통령의 침묵은 바로 검찰 조직이 결단나고 추장관이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려도 윤석열만 몰아내면 된다는 암묵적인 추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아주 무서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냉철한 비판을 가하고 있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추장관 혼자 벌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이 신문은 이 중앙일보 사설자는 적시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침묵은 바로 검찰 조직이 결단나고 추장관이 몰성식한 사람으로 몰려도 윤석열만 몰아내면 된다는 암묵적인 추인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중앙일보 사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 있는 것이다. 법무부를 위법부로 만들고 있는 추장관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검찰과 추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렬 지지층만으로 정권을 영구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길을 걸은 트럼프의 말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트럼프까지 끌어들여서 이 사설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 제목, 중앙일보 오늘 아침자 신문의 그 제목, 추미애를 내세워가지고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이냐?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